자, 이제 첫 귀환 시간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먼저 첫 귀환 시간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귀환 시간은 베르누이 독립 반복 시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공이 나온 누적 횟수와 실패가 나온 누적 횟수가 같게 되는 시행의 번호를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반복 시행의 결과가 여기 성공,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실패 이런 식이면요. 저희 6번째, 8번째, 12번째 시행에서 성공과 실패 누적 횟수가 같아지거든요. 이걸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는 success failure margin이라고 쓸게요. 누적 횟수의 차요. 그래서 success면 플러스 1, 그 다음에 failure면 실패면 마이너스 1을 갖는다고 할게요. 여기는 시행 횟수. 그렇게 그려지면요. 첫 번째가 S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행에서는 플러스 1. 두 번째 시행은요. 또 성공이니까 하나 더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세 번째에는 failure 실패죠. 그러면 세 번째 시행에서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다시 성공이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실패. 그리고 여섯 번째 한 번 더 실패.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성공과 실패의 누적 합이 0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요.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더 성공을 하죠. 그래서 성공. 그리고 다시 실패. 자, 이렇게 돼서 여기 여섯 번째에서 처음으로 마진이 0, 그리고 여덟 번째에서도요. 마진이 0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시행에서 성공과 실패의 누적 횟수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첫 귀환 시간은 성공과 실패의 누적 횟수가 처음으로 갖게 되는 시행 번호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예제에서는요, 6이 되겠죠? 여섯 번째. 여덟 번째는요, 두 번째 귀환 시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Second return time. 그리고 우리 이 첫 귀환 시간에 대한 분포, 이걸 알려면요, 사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반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귀환 시간에 관한 확률을 구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의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귀환 예시 반사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예 2.2.6을 한번 풀어봅시다. 갑, 을 두 후보가 출마한 어떤 선거의 개표 결과가 갑은 M표, 을은 N표를 얻어 갑이 당선되었다고 합시다. 그 말인 즉슨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M이 N보다 더 크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런 조건이 있고 개표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갑의 득표수가 을의 득표수보다 언제나 많았을 확률을 구하는 게 이 예제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 다시 한번 아까 같은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개표를 할 때 한 명이 한 표씩만 개표를 한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누적 마진이라고 쓸게요. 마진. 첫 번째 표가요. 요 이벤트를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갑이 먼저 뽑혀야 돼요. 왜냐하면 을이 뽑히면 마이너스 1로 한번 갈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기는 마지막 끝에 점은요. 여기 n 플러스 n일 거고요. n 빼기 n이 되겠죠. 우리는 갑이 n표와 을이 n표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후보는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만약 처음에 우리가 을이 첫 번째 투표 용지에서 을이 뽑혔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죠. 하지만 막판에는 결국에는 여기를 터치를 하게 됩니다. 마진이 0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갑의 득표수가 을의 득표수보다 언제나 많았을 확률, 즉 여기에서 표현하는 마진이 0이 단 한 번도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개표 과정에서요. 그 말인 즉슨 이걸 조금 지워서 첫 번째 반드시 포지티브 갑을 찍은 표가 나와야 돼요. 여기를 반드시 찍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을이 또 나와서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야겠죠? 그리고 나서는요. 떨어져도 되고 올라가도 되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걸 반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블랙박스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올라간 후부터는 다시 떨어져도 되고 올라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또 블랙박스 마지막 점만 여기 n-n을 만족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첫 번째 여기를 반드시 골라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1,1이라고 할게요. 1,1에서 여기 m 플러스 n, m 빼기 n 요 좌표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자, 여기 0을 단 한 번도 터치하지 않는 이 경로들의 수 이렇게 하면 구하고자 이 예제에서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각각을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와 경로의 수를 다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표본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표본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 노테이션을 소개할 건데요. 이제 YK라는 노테이션을 쓸게요. 이 YK가 말하는 거는요. K번째 개표 되는 표에서 갑이면 1 아니면 즉 을이면 마이너스 1을 갖는 원소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표본 공간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자, y1부터 시작해서 y2, y3 그래서 총 원소의 개수가 m 플러스 n개가 있겠죠? 그래서 y m 플러스 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yi라고 불리는 것들은요. 각각의 원소들은요. 당연히 1 혹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습니다. 아래에 있는 정의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죠. summation of yi 모든 이 개표된 YK들의 합은요. 당연히 최종점 m 빼기 n으로 가셔야 돼요. 물론 이 표본 공간에서는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다 허용돼요. 하지만 끝점만 여기만 결국 m 빼기 n으로만 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표본 공간이 어떤 원소 하나가 돼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은요. 언제 처음으로 터치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m 플러스 n 차원의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여기는 모든 경우의 수, 모든 원소의 수죠. 그래서 표본 공간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의 수를 체크할게요. 그럼 여기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요 조건 맨 마지막에 있는 summation of yi가 m 빼기 n이죠. 즉 플러스 1은 m개가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1은요. n개가 있어야 돼요. 총 몇 개 중에? m 플러스 n개 중에. 그리고 지금은요. 여기 0을 터치해도 상관없죠.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플러스 1만 m이 연달아 나오고요. 그 뒤에 마이너스 1만 연달아서 n개가 나와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만 n개가 연달아 나오고요. 플러스 1만 또 m개가 연달아 나와도 돼요. 그 순서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는 m 플러스 n개 중에 플러스 1에 해당하는 m개를 무작위로 고르는 그런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 오메가에 대한 총 원소의 개수는요. 자, 이제 이거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을 사건 A라고 할게요. 그래서 A는요. 값의 득표수가 을의 득표수보다 언제나 많았을 사건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문제 가장 처음에 설명했듯이요. 2점 1,1을 반드시 지나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쓰면요. 1,1을 지나며 그다음에 여기 있는 자취라고 부를게요. 이 선들을요. 네, 경로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어떤 거라고 불러도 이름은 상관없지만 이 경로나 자취가 0에 한 번도 y는 0이라는 직선과 만나면 안 돼요. 경로가 y는 0의 직선과 만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요. 하나만 더 좀 지우고 이 그림을 조금 더 지우고요.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케이스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전체 원소수 중에서요. 어떠한 원소들이 이 y equal to 0을 한 번 이상 만나는지 그 원소들의 수를 셀게요. 거기 그 원소의 수를 여긴 오메가에 해당하는 원소의 수에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A를 만족하는 원소의 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1,1까지는 왔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좀 올라갔다가 한번 이렇게 0에 터치를 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때문에 m 빼기 n을 반드시 가야 되죠. 여기서부터는 뭐 몰라 어떻게 가는지는 왔다 갔다 아주 방법이 많을 거예요. 뭐 이렇게 가도 되고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m 빼기 n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요. 결국에는요. 여기 그대로 반사를 시킬게요. 만큼 떨어진 n 빼기 m까지 가는 경우의 수와 똑같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여기서는 가상에 처음으로 만나는 점을 구했지만 이 점은요. 여기서 두 번째에서부터 바로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그려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이제 2,0이죠. 2,0부터 n 빼기 n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요. 2,0에서 n 빼기 m으로 가는 경우의 수와 또 똑같아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만나도 상관없어요. 이 모든 가능성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다음처럼 이제 반사된 자치를 이용해서 어느 원소들이 여기를 한번 y equal to 0이라는 이 직선을 한번 터치하는지 거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1,1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 y equal to 0을 터치하는 원소들은요. 결국에 그 원소들의 수는요. m 플러스 n, n 빼기 m, 즉 마이너스 m 플러스 n으로 가는 경우의 수와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가상적 경로의 수를 구해보면요. 다시 한번 1,1에서부터 시작해서요. m 플러스 n, m 빼기 n이 아니고 n 빼기 m까지 가는 거는요. 이제 플러스 1이 총 m 빼기 1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m번 나오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결국에는 m 빼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m 그리고 첫 시작점은요 1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까지 해주면요. 즉 n 빼기 1 빼기 m 플러스 1이니까 이 부분이 n 빼기 m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y 좌표와 일치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즉 여기 다시 한번 m 빼기 1개의 플러스 1과 m개의 마이너스 1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점 1,1을 지나는 자치의 개수는요. n 플러스 n 빼기 1 컨비네이션 n 빼기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상적 경로의 개수는요. 위에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n 플러스 n 빼기 1 컨비네이션 choose m 이렇게 되겠죠. m개의 마이너스 1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요. 그래서요,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이거는 A를 만족하지 않은 원소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수에서 이 만족하지 않는 원소의 수를 뺀 게 우리가 원하는 사건 A의 원소의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는 분모에는 이제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n 플러스 n 빼기 1 팩토리얼 분의 n 빼기 1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빼기 n 플러스 n 빼기 1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빼기 1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겠죠?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 다 통분하고요 하면요 결국에는요 다 캔슬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이요 이거는 집에서 해보세요.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probability of A 자체는 이렇게 n 플러스 m 분의 n 빼기 n 이렇게 됩니다. 즉 우리가 m이 n보다 월등하게 컸어요. 그렇게 되면요, 이 확률 자체가 커지죠. 그 다음에 m과 n이 굉장히 근소해 한 표밖에 차이 안 나. 그렇게 되면요, 이 확률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 그래서 우리 인투이션과 일치한다는 것도 쉽게 확인이 됩니다. 이제 반사의 법칙 했으니까 첫 귀한 시간 이제 다뤄봅시다. 반사의 법칙을 이용한 베르누이 독립 반복 시행에서 첫 귀한 시간에 대한 관한 확률을 우리가 구할 건데 이때 표본 공간은요 다음과 같이 짝수만 해당이 돼요. 그 이유는요 짝수가 아닌 홀수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첫 번째 시행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성공 혹은 실패밖에 없죠. 0이 될 수가 없어요 마진이. 근데 2에서는요 두 번째에서는요 마진이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찬가지예요. 성공이 짝수, 실패가 홀수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마진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원리 때문에 표본 공간은요 짝수 집합에 해당하게 돼요. 자, 이제 사건 A를요 첫 귀환이 일어나는 시행번호가 2K인 사건이라고 할게요. 이 말인즉슨 K는요 이제 모든 자연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K 모든 짝수를 나타냅니다. 자, 이 사건은요, 독립시행을 2K번만 시행한 실험의 결과만으로 그 확률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사건에 속해 있는 모든 결과는 그 확률이요, 반드시 P의 K승 곱하기 1 빼기 P의 K승. 이때 P는요, 성공 확률. 그 다음에 1 빼기 P는요, 당연히 실패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요, K는요, 이때 K는 성공 횟수. 그럼 여기에 있는 파워텀에 있는 K는요, 실패 횟수. 자, 둘이 같은 이유는 우리는 지금 첫 귀한 시간을 다루고 있죠. 성공 횟수와 실패 횟수가 정확하게 같게 될 때 그 확률을 구하니까 이게 둘이 K로 똑같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robability of A는 이 확률 곱하기 총 원소의 수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 원소의 수를 이제 구해봅시다. 그러면 원소의 수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시행에서 성공. 방금 전 예시처럼 갑이 성공이라고 했을 때 갑이 처음으로 개표 결과가 갑이라고 쓰여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꼭 갑이 전 예시처럼 갑이 여기서 이 길이란 보장이 없죠.
을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건요. 언제 처음 만나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래에서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는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즉, 첫 번째 시행에서 실패가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 그러면 이거를 AS, AF라고 둘게요. 그럼 AS와 AF는 서로 배반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AS에 들어가는 원소들은요, 처음에 S, 그 다음에는 몰라요. 뭐, 오메가2, 오메가3, 뭐 이렇게 쭉 있겠죠? 그 다음에 AF는요, 처음이요, 반드시 F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2, 오메가3 이렇게 되죠? 둘은 같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시행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라는 집합은요, AS 합집합 AF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S의 원소의 개수부터 또 구해볼게요. EK에서 첫 귀환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AS는요, 자, 정의대로 쓰면 이렇게 돼요. 첫 시도에서 성공이 일어나면서 이 원소가 A에 포함되는 원소들의 집합.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여기 하나 더 있어요. 2K에서 첫 귀환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돼? 처음에 올라갔으니까 위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2K 때 처음으로 0이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오메가 2K는 F로 고정이 또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선 반사의 법칙 이용해서 AS의 원소의 수를 구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는요, 방금 전 투표에 관한 예에서는요, 마지막 점이 어떻게 됐어요? M 빼기 N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M 빼기 N이 아니라 그냥 0이에요. 2K, 0이 돼요. 그래서 그 M과 N이 이제 같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 원소의 수를 이런 식으로 구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M 대신에 K를 넣고 N 대신에 K 빼기 1을 넣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숫자를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만 조금 더 해보면요. 아까 여기 마지막 점이 지금 0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K 빼기 1에서는 여기 플러스 1. 지금 마지막 점이 F로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1,1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2K 빼기 1, 플러스 1. 요 지점까지 단 한 번도 y는 0인 이 직선을 터치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n 대신에 k가 아니고 k 빼기 1을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S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원소의 개수를 구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AF에 대한 원소의 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뭐 이 부분은요, 앞선 방법이랑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요, M 대신에요, 이제 아까는 1,1에서부터 시작해서 2K 빼기 1, 1까지 가는 이 부분에 대한 총 경로의 수를 구했다면요. 이번에는요. 이 아래에서 가서 2K 빼기 1, 마이너스 1로 가는 이러한 자취들의 수를 구할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여기 있는 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probability of 2K 첫 귀환 시간이 2K일 확률은요. 아까 여기 있는 지우고 요거는 확률이었죠? 그래서 A 사건 A를 만족하는 총 원소의 수 이거는 AS
더하기 AF죠. 그리고 둘은 같기 때문에 이제 2 곱하기 위에 있는 이 숫자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요, 또 간단한 수학을 통해서 그냥 계산을 하시면요, 이렇게 또 정리가 돼요. 이 부분만요. 계산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확률을 다 구했고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가 짝수집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확률의 공리라면 probability of 오메가가 1이 나와야겠죠. 두 번째 성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한번 해볼게요. probability of 오메가 자체는요. 이제 K는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 모든 자연수 집합이고요. 그러면 2K 빼기 1 분의 2K 추스 K 그 다음에 P의 K승 1 빼기 P의 K승. 자, 이게 1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은요, 다 무결점한 확률 분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1을 만족하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probability가 이 확률, 성공 확률이 0.5라고 하면요, 이게 1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연습 문제, 숙제에 들어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probability가 0.5가 아니라고 하면요, 이 부분이요, 1이 안 돼요. 1보다 작은 어떤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즉 확률의 공리를 만족하지 않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를 결함이 있는 분포 defective distribu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첫 기한 시간을 다루는 예가 대표적인 결함이 있는 분포이기도 합니다.